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날씨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곧 봄이 오겠죠? 화사한 옷으로 갈아입고 즐거운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장자의 소요유의 앞에 부분을 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장자 소요유의 뒤에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걸 잠깐 얘기해 보자면 시선의 높이가 달라지면 세상이 다르게 볼 수 있다.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다르게 볼 수 있는지 이번 시간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관점의 전환.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 이겁니다. 유용하냐? 무용하냐? 영어로는 쓸모 있음이 영어로 뭐지? useful에다가 이렇게 뒤에 ness 이렇게 붙습니다. 쓸모 있다. 쓸모 없음은 useless에다가 ness 붙죠. 쓸모 있음과 쓸모 없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가 이제 자기의 생각의 사이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생각의 사이즈대로 크기를 한번 상상해서 그려보세요. 내 생각은 이 사이즈야. 또는 자기의 삶의 사이즈, 삶의 어떤 크기 생각해서 한번 동그라미 그려보세요. 그리셨어요? 다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되셨나요? 그 삶의 사이즈 안 또는 생각의 사이즈 안으로 들어오면 하늘이 무너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럼 왜냐하면 내 생각 안에 있는 거니까. 내가 예상 가능한 거니까. 그죠? 하늘이 무너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자기의 생각의 사이즈 바깥에서 뭔 일이 벌어졌다. 그럼 굉장히 사소한 일인데 이건 천지가 바뀌는 일보다 더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한 번도. 자기의 삶의 사이즈 안쪽에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해 가능해요. 근데 자기의 삶의 사이즈 바깥에 있잖아요. 별일 아닌데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옛날에 시위할 때 87년도인가요? 이럴 때는 뭐 굉장히 무섭게 시위를 했잖아요. 막 이렇게 돌 던지고 막 강목을 휘두르고, 지금은 뭐 거의 상상하기도 힘든 모습이지만 그런 거 했는데 사람들이 안 놀래요. 왜 안 놀래겠어요? 자기의 생각 안에 있는 거야. 시위는 저렇게 하는 거야. 생각이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대체하는 경찰도 안 놀래요. 쟤들 저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시간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러면 끝나고 이제 뭐 마무리 집회하고 술집가 술 먹고 헤어질 거다. 이걸 다 알아요, 경찰도. 그래서 경찰도 적절하게 막아줘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격한 행동이지만 저쪽도 아는 짓이고 이쪽도 아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안 놀래. 저기서 무슨 짓을 해도 안 놀래고 이쪽에서 무슨 짓을 해도 안 놀래. 근데 얼마 전에, 그것도 몇 년 됐네요. 한 고등학생이 서울시청 앞 같은 데서 촛불 하나 이렇게 들었어요. 촛불 하나. 소고기 안 먹어? 이런 촛불 들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인 줄 알았더니 여러 개가 생겨요. 이렇게 촛불이.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촛불이 모여. 그죠? 그 촛불이 화염병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촛불을 들고 있는 거야. 경찰이 발칵 뒤집힙니다. 강목을 휘둘러도, 돌멩이를 던져도, 심지어는 무슨 뭐 화염병 같은 거 만들어서 던져도 꼼짝도 안 했던 경찰들이 화들짝 놀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주동자가 누군지 찾아라. 옛날에는 뭐 총학생회다 그러면 총학생 회장에서 다 지시 내려가지고 한 거거든요. 총학생 회장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주동자를 잡아라! 딱 그래요. 근데 주동자를 잡으려 하는데 주동자가 없어. 아무도 주동하지 않아. 그다음에 누군가 막 연설하려고 그러면 그만해 막 이래. 그 다음에 경찰이 잡아가려고 그러면 아저씨 왜 이러세요? 하면서 너희들 해산해. 그럼 노래 하나 하세요. 노래 이렇게.
이거는 전혀 위험하지 않은 거잖아, 사실은. 그런 무슨 촛불 든 시위대, 그것도 고등학생 애들이 이렇게 뭐 들고 있는 게 위험하긴 하겠어요? 어찌 보면 깜찍하고 귀여운 일인 거예요. 근데 그 깜찍하고 귀여운 일은 여태까지는 생각 안에서 있었던 일이 아닌 거야. 정말 작은 일인데 생각 바깥에서 일어난 거야. 이러자 국가 시스템이 흔들려요.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 그런 거죠. 뭐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이제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까불면 그게 뭐가 됐든지, 뭐 단식 투쟁을 한다든지, 무슨 뭐 문을 걸어 닫고 집에 방에 있는다든지 이런 거면 뭐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반응을 할 뿐이지. 밥 먹고 해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용돈 올려줄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반응을 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자식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떤 행동을 했다. 근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별것도 아닌 행동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 별것도 아닌 행동이 부모의 마음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어요. 왜냐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그런 걸 경험하고 나서는 또 생각이 넓어지겠죠. 생각이 넓어지고. 자기가 생각한 바운더리가 얼마나 넓으냐가 이 세상을 얼만큼 이해할 수 있느냐. 자기가 삶을 살아온 바운더리가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얼마나 끌어안을 수 있느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운더리가 있는 한은 항상 내 생각 안쪽에 있고 내 생각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있는 한은. 그죠? 바운더리가 있는 거니까. 뭐 저기 여기서 뭐 10m 앞에 바운더리가 쳐 있건 1000m 앞에 쳐 있건 바운더리는 바운더리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내 생각 안에 들어온 그러한 사유, 그러한 삶을 철학에서는 동일자라고 합니다. 동일자. 그리고 그 바운더리 바깥에 있는 그러한 존재를 타자라고 합니다. The other. 동일자는 the same. 우리 편이야, 우리 편. 월드컵 할 때 대한민국 그러면 짝짝짝짝짝 이거 치면 우리 편이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이제 동일자가 되는 거야. 우리 편이야. 붉은색 입었어. 오케이. 다 우리 편이야. the same이 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하는데 내가 옆에서 일본 이렇게 하면서 내가 파란 옷을 입었어. 너는 뭐야? 난 다나카가 좋아. 일본 막 이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보겠어요? 뭐 일본으로 가라든지 넌 매국 노냐라든지 심지어 나 맞을 수도 있죠. 그 대한민국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일본 그러면. 근데 무슨 지금 스포츠 하고 있는 건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선수가 일본 소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일본을 응원하면 곧장 매장을 당하게 돼요. 그죠? 이게 바로 동일자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동일자들은 타자를 자기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든지 아니면 자기 영역 밖으로 내치든지 제거하든지 포섭하든지 이렇게 되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동일자의 세계 속에 살고 있으면 요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편해요. 그죠? 근데 요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요 바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불편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내침을 당한 사람들이니까. 1학년 1반 모여라. 근데 1학년 2반 못 모이잖아요. 한국 사람 모여라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못 모이잖아요. 그죠? 인간 모여라 그러면 동물 못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동일자라는 사유는 항상 어떤 바운더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운더리를 쳐놓고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은 유용한 거야. 그리고 자기 바운더리 바깥에 있는 것은 무용하거나 위험한 거야.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는 내가 쳐놓은 바운더리를 넘어서 저쪽으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얘기가 장자에 실려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9쪽입니다. 송나라 사람이 예식 때 쓰는 모자를 잔뜩 가지고 월나라에 팔러 갔습니다. 그러나 월나라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짧게 깎고 몸에는 문신을 내서 모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거 세 줄만 읽을게요.
송나라는 장자의 나라기도 하고, 제가 맨 처음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그 문화가 발달한 나라예요. 힘이 없어. 경제력은, 문화는 발달했는데 이제 군사력 이런 힘이 없어가지고 있지 못했다잖아요. 굉장히 뭐랄까, 그 양반스러운 격식과 예의 이런 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송나라에서는 모자를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생각해보면 왜 양반들은 이렇게 가시 높고 좀 이렇게, 챙도 좀 이렇게, 그죠? 넓게 돼 있잖아. 그 다음에 중인들은 그거보다 좀 낮고 또 테두리도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보통 평범한 백성들은 그걸 말총으로 만든 가스를 절대 쓰면 안 되죠. 그걸 쓰면 그 신분을 위장한 게 되기 때문에 잡혀가요. 그래서 패랭이 같은 거 쓰고, 그죠? 그렇게 쓴 모자가 곧 그 사람의 신분이에요. 그죠? 요즘은 이제 차가 그 사람의 신분이죠.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보면 이제 금세 알 수 있죠. 저분은 좀 괜찮게 사시는 분. 차가 이제 신분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저 엘란트라 이런 거, 저의 첫 차 엘란트라. 처음에 좋았어요, 그거. 엘란트라 모고서 학교로 이제 강의하러 갔는데, 수희 아저씨가 막더라고. 딱 뭐하러 오셨어요? 차가 그때 좀 후졌어요. 한 10년 먹었으니까. 그래서 강의하러 왔는데 했더니 무슨 강의요? 막 물어. 그래가지고 나 막혔어요. 거기서 못 들어갔다니까. 다 통하고 나서 들어갔어. 그 후로 얘가 엘란트라가 삐졌는지 얘가 퍼져버렸어요. 엘란트라를 폐차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최고로 신형차가 뉴 EF 소나타였어요. 아주 큰 맘 먹고 뉴 EF 소나타를 딱 뽑았어요. 또 그 학교 간 거야. 쫙. 막기는 딱 쫙. 지금이야 이제 뉴 EF 소나타도 이제 구형차가 돼버렸지만, 그건 그런 거죠. 신분이 그거를 결정이 나는 거죠. 막히느냐? 아주 유명한 무슨 호텔 같은 데 갔는데 조그만 차 몰고 가면은 좀 창피하잖아요. 큰 차 같은 거 쫙 가서 열어줄 맛이 있어요. 열어줄 맛이. 여는데 문짝 뜯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죠. 이 송나라 모자 장수는 송나라에서 모자가 잘 팔린가? 왜냐하면 이 모자, 어떤 모자 쓰느냐가 그의 품격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요 장사 송나라 잘 되니까, 요거 한번 내가 월나라 가서 팔아야겠다. 굉장히 무역 이쪽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미리 시장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시장 조사를 안 했나 봐. 그래서 모자를 잔뜩 들고서 월나라에 갔어요. 팔라고. 월나라는 오랑캐의 나라거든요. 5월 동주 이렇게 할 때 그 오나라 월나라 서로 원수지간이잖아요. 월나라는 우리 서해안 요쪽에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랑캐의 나라인데, 월나라에 딱 갔더니 모자 쓰려면 이렇게 가시라도 쓰려면 이렇게 상추도 틀고 이렇게 해야 모자가 세팅이 멋있잖아요. 빡빡이야. 그리고 뒤로 황비용처럼 뒤로만 이렇게 좀 이렇게 몇 가닥 이렇게 풀어헤치든지 묶든지 그거 한 거야. 대신 얘네들은 자신의 품격을 나타내는 게 문신이야.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전쟁 나가서 무슨 한 번 이겼다 그러면 나 문신 줄 한 번 긋고 이렇게, 그죠? 착하게 살자 줄 2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문신이 화려할수록 그 사람의 인생 역정이 이제 느껴지는 거야. 문신 함부로 새기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에겐 문신이 품격이야. 그러니까 가시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는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송나라 상인은 모자가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자가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장소만 바꿨을 뿐인데 어느 장소에 갔더니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일 수도 있다. 그죠? 요즘 그 가장 흥미진진하게 보는 TV 프로그램 중 하나가 정글의 법칙인가요? 김병만 나와가지고 그 정글에 스마트폰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자동차가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완전히 날몸으로 사는 거잖아요. 정글 바깥에서는 그렇게 멋져 보이던 사람들도 정글 안에 들어갔더니 왜 이렇게 후져 보이는지. 정말 무기력하고 무력하죠. 김병만만 거의 슈퍼맨 같이 적응하잖아요. 근데 김병만 족장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머지들은 이 정글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 있으면 얼마나 다 한가닥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글로 들어가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때는 운전면허증 뭐 아무리 좋은 거 많이 갖고 있어도 그 현금 얼마든지 갖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 문제 없는 게 소용이 없어. 사 먹을 때도 없고, 그죠? 그런 거 아닐까요? 어찌 보면 인생이라는 게 우리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그걸 딱 붙잡았어. 이것이 유용한 거야. 이것이 나를 품격 있게 만들 거야. 이것이 나를 다른 사람과 차별 있게 만들 거야. 라고 그걸 딱 붙잡고 살았는데 장소만 바뀌자마자 어느 순간 환경이 바뀌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재산, 또는 명예, 학식 이런 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순간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바우만이라는 사람은 현대철학자인데 현대사회학자입니다. 현대사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동하는 사회 또는 액체 근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삶의 토대가 아주 단단하게 밑에 있고 그 토대 위에서 이렇게 벽돌 쌓듯이 인생을 하나하나 쌓으면 근사한 집이 만들어질 거라고 상상하며 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시대에 별로 흔들림이 없는 가치관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토대를 든든하게 다질 것이고 그러면 그 위에 뭔가 이렇게 튼튼하게 집이 기초가 쌓여질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훌륭하게 건물이 만들어질 거야. 이게 나의 인생이야 라고 나는 폼나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조건에는 밑에 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해야 돼요. 근데 저 바우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세상은 없다. 그리고 근대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단단한 집안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인생을 상상할지 모르지만 차라리 상상을 하려면 험난한 물결 위를 떠다니는 그러한 존재처럼 자기를 생각해봐라. 어제의 가장 위대한 지식은 오늘은 가장 쓸모없는 지식이 되고 어저께 제일 비쌌던 스마트폰은 오늘은 똥값이 되는 최고의 정보인데 며칠 지나면 데이트가 아웃 오브 데이트 되는 거죠. 며칠 지나면은 한참 긁어야 밑에 나오는 지식이 되는.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 마치 물과 같은 그래서 액체인 거예요. 우리의 사회는 우리의 지식, 삶, 토대 이런 것이 마치 물과 같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그것은 그 물이 흘러가 버리면 낡은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문제는 그 흘러가는 속도가 우리 인간의 속도인가? 그죠? 만약에 우리가 같은 속도로 흘러갈 수만 있으면 정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속도로 흘러가면 난 거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근데 가만히 서 있으면 또는 그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면 나는 후퇴하는 거죠. 후퇴하는 거. 그렇게 불안한 그런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자기 개발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지만 그 속도를 결코 쫓아갈 수 없어서 불안해하고 피로하고 간 때문이 아니라 사회 자체가 나의 간을 피로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어느 정도 성취해놓은 것 같은데 성취한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고 뭐 그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제일 사랑하는 폰이 내 차가 제일 새 거였는데 제일 낡은 것이 돼서 아직도 그거 쓰세요? 이렇게 말하면 창피한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처음에 노트 샀을 때 난 최고인 줄 알았어요. 지금 노트는 낡은 거잖아요. 노트 2 나왔잖아. 그러니까는 나 쓰는 데는 아무 문제 없거든요. 불안해. 내가 너무 처진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안 불안한데. 그죠? 안 불안한데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남들은 막 굉장히 뭐 최첨단의 지식을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낡은 지식만을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새 건가? 브랜드 뉴인가? 아니면 낡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웃는 표정으로 언어를 이렇게 말해요. 21세기의 아이를 20세기의 선생이 19세기 방식으로 하신다. 뭐 이렇게도 해요. 그죠? 지금 아이들은 정말 21세기를 살아가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 가르치는 사람들은 20세기. 가르치는 컨텐츠는 19세기. 아직도 시험을 봐서 그 아이의 성적으로 그 아이를 판단하는 이런 낙후된 방식이 유용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일 수도 있다. 것일 수도. 베트남 전쟁 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빵 하나 살려면 지폐를 리어커로 끌고 와서 지폐를 그만큼 쌓아가지고 끌고 와서 그렇게 해야 빵 하나를 교환할 수 있었대요. 돈이 망한 정부니까 망한 정부의 돈은 이제 돈이 아닌 거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평생을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나 그 돈은 그냥 종이 쪼개였던 거지. 정부가 망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빵 하나하고도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 지폐하고 빵하고도 교환이 안 되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 너무 극단적인 사례인가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유용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영원히 유용할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무용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반대로 사고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라고 말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유용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우리가 이게 정말 필요해 라고 했던 것이 어느 순간 가장 쓸모없는 게 되는 것처럼 이건 정말 쓸모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어느 순간 최고로 멋진 쓸모로 변신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럼 볼까요? 그런 거? 51쪽 보시죠. 요 장자의 이야기의 논법 아주 재미난 논법. 이 장자도 액자식 구성 같은 걸 알았나 봐요. 해자가 장자한테 뭐라고 말하자 장자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장자가 해자한테 답을 하는 뭐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으면 답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양반은 직접 답 안 해. 한번 뭔 다른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답을 해.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습니다. 위나라 임금이 준 큰 박씨를 심었더니 거기서 5섬들이 박이 열렸네. 거기다가 물을 채웠더니 너무 무거워 들 수가 없었지. 쪼개서 바가지를 만들었더니 깊이가 없어. 납작해서 아무짝에 담을 수가 없는데 크기만 하고 달리 쓸모가 없어. 깨뜨려 버렸네. 박씨를 하나 얻었는데 박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박이 너무 큰 거야. 근데 문제는 박이 크긴 한데 깊이가 없어. 그래서 여기 바가지로 쓸 수도 없고 뭐 정말 쓸모가 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너무 크지만 쓸모가 없어. 근데 요거요. 요 해자도 이 해자가 장자의 굉장히 막역한 친구예요. 막역한 친구여서 나중에 해자가 죽자 장자가 더 이상 얘기할 사람이 없구나 라고 말하면서 슬퍼했다는 그 친구인데 이 양반은 재산까지 지낸 양반이에요. 장자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친하게 지낸 방식이 서로 물어뜯는 방식이야. 한 번도 이렇게 따뜻한 말이 없어. 여기서 보면 해자하고 장자 맨날 만나면 싸워. 싸우는 게 우정 교환이야, 이들은. 그랬더니 장자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시죠.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큰 것을 쓸 줄 모르는군. 송나라에 손이 트지 않게 하는 약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약을 손에 바르고 무명을 빨아서 바르는 일을 대대로 하였다네. 지나가던 길손이 그 말을 듣고 금 100냥을 줄 터이니 약 만드는 비방을 팔라고 했지. 그 사람들은 가족을 다 모아놓고 은은하기를 우리가 대대로 무명을 바래왔지만 기껏 금 몇 냥밖에 만져보지 못했는데 이제 이 약의 비방을 금 100냥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팝시다 하였다네. 그 길손은 오왕에게 가서 그 약의 효용을 설명했네. 마침 월왕이 싸움을 걸어오자 오왕은 그 길손으로 수군의 대장을 삼았다네. 그 약으로 수군들은 손이 트지 않도록 할 수 있었기에 겨울에 수전을 벌여 월을 대패시켰다지. 왕은 그 사람에게 땅을 떼어주고 영주로 삼았다네. 손 트는 것은
막는 약은 한 가지인데 한쪽은 그것으로 영주가 되고 다른 쪽은 무명빠는 일밖에 못했으니 똑같은 것을 가지고 쓰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닌가.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 얘기고요. 이제 직접 대답이에요. 자네는 어찌하여 다섯 섬들이 박으로 큰 술통을 만들어 강이나 호수에 띄워놓고 즐길 생각을 못하고 깊이가 너무 얕아서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고만 걱정했단 말인가. 자네는 아직도 작은 일만 생각하는 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네 그요. 이 쑥 같은 마음은 봉지심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말로 바꾸면은 쫌생이 같은 마음, 쫌팽이 뭐 이런. 해자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박이 주어졌습니다. 보통 박은 조금해서 그냥 바가지로만 쓰면 돼요. 그게 바가지의 유일한 용도야. 해자가 생산하는 해자의 바운더리 안에는 바가지는 바가지야. 바가지로 써야 돼. 근데 바가지인데 너무 커. 쓸모가 없어. 그래서 쓸모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장자는 야 그런 거면 딱 잘라가지고 거기다 술 쫙 채워가지고 바다에 강에다 띄워놓고 거기서 술 퍼먹으면서 놀면 되는데 정말 멋있는 술선이 되잖아요. 술선. 그렇게 즐겁게 노는 데 쓰면 되지. 관점이 좀 바뀐 거죠. 그러면서 중간 에피소드가 뭐예요? 손 안 트는 약, 대대로 손 안 트는 약을 비전으로 갖고 있는 무명 빠는 집. 요즘은 좀 뭐 빨래 대행업소라고 합시다. 빨래 대행업소에서 빨래를 해야 되는데 손이 계속 트니까 그 약으로 손이 안 트게 해가지고 맨날 빨래질만 하다가 어느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를 손이 안 트는 거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가격을 부른 거죠. 평생을 빨래질해도 못 버는 가격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뭐 다들 오케이지 뭐. 와 드디어 빨래 끝 이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이제 돈 벌어가지고 요거로 끝이다. 인생 우리 집안 인생은 폈어. 그러면서 아마 그 비방을 팔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빨래하는 데 쓴 게 아니라 그거로 전쟁하는 데 사용을 했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그거로 큰 땅을 얻어서 영주가 되잖아요. 한 사람은 빨래하는 그 비방을 가지고도 빨래만 하고 또 한 사람은 그 비방을 가졌기에 큰 성의 영주가 되고 그것은 뭐냐면 큰 물건 내가 보기에는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 물건 그 물건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손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유용한 물건도 될 수 있다. 옛날에는 웃기기만 한 놈 정말 실없는 놈이었잖아요. 웃기기만 한 놈 어디다 써요. 정말 싫었고 그거로 돈 벌어 먹고 한다는 거 자체가 웃겼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웃기기만 해도 돈이 되잖아요. 코미디언하고 개그맨하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쓸모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 재주가 어찌 보면 어마어마하게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면 또는 그걸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큰 유용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평가할 때 성적으로 평가하잖아. 근데 그거는 학교도 그렇지만 부모도 그래요. 아이가 성적표 받았는데 뭐 공부 잘했어. 그러면은 공부 잘해서 성적표 좋은 거 받으면 부모가 어깨에 힘 빡 들어가요.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우리 아이가 뭐 공부 좀 했어. 뭐 이렇게. 공부를 기준으로 이제 아이를 평가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건강해. 이런 거는 자랑하는 사람 없다고. 우리 아이가 되게 웃겨, 이 자식이. 사람들 너무 웃겨. 이런 거를 자랑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우리 아이는 하는 것 없이 맨날 춤만 춰, 이 자식이. 너무 잘 쳐. 좋겠어, 아주.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있어요? 네, 이제 좀 낮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쓸모 있음이라고 하는 범주가 좀 넓어진 거야.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그 모든 능력보다는 아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제일 안전한 능력이 공부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데 일로 매진했으면 그리고 나머지 능력은 대학교 가서 키우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했으면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일단 대학은 좋은데 보내놓고 그 다음에 개판 치더라도 거기서 치고
타이틀 땄으니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학력 중심으로 이제 아이를 평가하는데, 사회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평가하니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재주. 남들이 보기엔 정말 없어 보이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쓸모가 있는 본래의 그 재주는 끝끝내 빛을 못 보는 거 아닐까요? 마치 해자가 그래서 그 박을 부셔버리잖아요. 쓸모가 없으니까 부신 거지. 부셔버린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재주를 우리가 부시는 건 아닐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그렇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죠? 우리가 쓸모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차원의 쓸모를 쓸모없다고 평가함으로써 이게 더 위대한 쓸모가 될 수 있는데 그 쓸모를 지워버린 적은 없는가? 뭐 이런 생각인 거죠. 저는 이 쓸모없음과 쓸모있음 얘기할 때 항상 예를 드는 게 하나 있어요. 호수공원에 산책을 나가는 얘기를 해요. 호수공원에 산책을 여기 다 다녀보셨죠? 한 바퀴 도우셨을 거 아니야. 제가 일산에 이사 오는 유일한 건 좀 거짓말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호수공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산에 이사 오면 매일 그 한 바퀴 돌 거라고 난 상상을 했었어요. 조창기에 좀 돌았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뜨문뜨문해지더니 잘 안 돌게 되는데, 어쨌든 호수공원을 도는데, 뭐 호수공원에서 내가 걷는 땅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걷는 땅이 얼마 되겠어요. 그래서 내 신발에다가 프린트를 해놓고, 그걸 내가 막 걷는 땅, 편안하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걸었어요. 그런데 프린트가 찍힐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걸은 땅이죠. 나한테 고기만 쓸모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쓸모 없잖아요. 난 고기만 걸었으니까. 나머지 땅은 쓸모가 없었던 땅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걸은 프린트대로 고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천길낭떠러지를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는 천길낭떠러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호수공원을 걸으려고 하는데 내 발자국만 흙이고 나머지는 다 절벽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있기도 힘들걸요? 무서워서. 그렇죠. 나는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밟고 있는 땅의 유용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밟지 않는 땅의 무용성이 그 유용성을 떠받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난 안전하게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밟은 땅이 나한테 유용하듯이 내가 밟지 않은 땅, 나한테는 어떤 혜택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오히려 나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하더라고. 뭐 시테크, 분테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 단위로 막 자기 인생을 막 체킹을 해요. 그래서 뭐 쪼개서 살자 뭐 해가지고 뭐 아침형 인간이 되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시간을 굉장히 빡빡하게 쪼개가지고 그걸 매 시간 뭐 이렇게 매분 이렇게 조절하며 사시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이제 치밀하게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치밀하게 사는 건 자기의 삶의 유용성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 자기의 삶의 유용성을 강화하면 삶이 아름다워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유용성의 안받침에 무용성이 있지 않는다면, 드러나는 것 그 밑에 안 드러나는 게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위태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쉼표가 없으면은 계속 점점 화살표만 있으면은 죽어요. 나한테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왜 옛날에 그런 해본 적 없어요?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왜 인간은 잠을 자야만 할까? 그래가지고 뭐 시험 공부할 때 물론 코피 털려가면서 뭐 밤을 새본 적도 있지만 어쨌든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 잠 거의 안 자고 막 작업하고 그러잖아요. 일하기도 하고. 근데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잘 자야 되는 거잖아요. 잘 자는 시간. 자는 시간은 무용한 시간이야. 일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용한 시간이죠. 공부하는 애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얘가 자. 그럼 공부 안 하는 것 같지만 잘 자야 여기 표면 지식이 깊숙이 들어가요. 심층 지식으로. 그러니까 자는 것이 지식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 지식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의 가치에서 본다면 열심히 시간을 많이 내서 공부하는 게 최고인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공부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씨앗을 뿌려놓은 그 공부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느냐,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무용한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또는 책 읽다가 갑자기 멍청해지는 시간, 멍하는 시간. 이 멍한 시간이 어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유용한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집에 가서 대차대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유용함, 무용함. 내가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거 한번 쭉 리스트를 써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그동안 무용했다고 생각했던 거 쭉 써보세요. 그 다음에 유용했다고 생각하는 걸 쳐다보시면서 정말 이게 내가 어떠한 조건이 변해도 이게 정말 유용한 걸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무용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뭐 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술, 뭐 이런 거. 아니 이거 이쪽이고. 네,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게 정말 무용한 걸까 한번 상상을. 얘가 안 좋다, 그죠? 집어넣대로 간다니까. 그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이 쓸모없다, 난 쓸모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게 그 쓸모없다라는 그 판단이 한 그게 정말 나를 나대게 만드는 삶의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게 나를 나대게 만드는 삶의 자격이 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쓸모없는 게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멍청해지고, 그죠? 좀 띨띨해지고, 좀 잠도 많아지고, 그래도 별 문제 없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면. 그렇죠. 이렇게 엿먹은 해자가 장자한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얘도 한 방 날려야 돼요. 해자가 반격에 들어갑니다. 그 반격에 들어가는 얘기가 53쪽에 있습니다. 한 방 1대0 한 방 먹었기 때문에 해자가 이제 저쪽으로 한 방 날립니다.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사람들이 가죽나무라 하네. 그 큰 줄기는 뒤틀리고 옹이가 가득해서 먹줄을 칠 수가 없고 작은 가지들은 꼬불꼬불해서 자를 댈 수가 없을 정도지. 길가에 서 있지만 대목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네. 지금 자네의 말은 이처럼 크기만 하고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걸세. 지금 장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네 얘기 정말 그랜드하다, 엄청나다. 그런데 네 얘기는 이렇게 정말 써먹으려고 하면, 네 얘기를 가지고 한번 삶을 살아보려고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 같은 거다. 뒤틀려 있고 배배 꼬여 있고 이건 뭐 제목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나무다. 네가 위대한 일 하는 것처럼 떠들지만 네 얘기는 사실은 실용성이 없다. 그냥 말만 심하게 하는 거다. 뻥이다. 장자가 말합니다. 장자가 질 사람이 아니죠. 게다가 이 책이 장자잖아요. 장자가 지면 여기 나오겠어요? 장자가 말합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너구리나 살쾡이를 본 적이 없는가? 몸을 낮추고 엎드려 먹이를 누리다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높이 뛰고 낮게 뛰다가 결국 그물이나 덫에 걸려 죽고만 해. 이제 들쏘를 보게. 그 크기가 하늘에 뜬 구름처럼 크지만 쥐 한 마리도 못 잡네. 이제 자네는 그 큰 나무를 쓸모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고을에 넓은 들판에 심어놓고 그 주위를 하는 일 없이 배회하기도 하고 그 밑에서 한가로이 낮잠이나 자게. 도끼에 찍힐 일도 달리 해치는 자도 없을 것세. 쓸모없다고 괴로워하거나 슬퍼할 것이 없지 않은가. 한 방 제대로 도먹네요. 그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바쁘게 살았다고 치자. 그래봐야 죽어. 그러다 그물에 걸려 잡히고 죽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네가 보기에는 이 나무의 쓸모는 그런 제목은 쓸모가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마을. 이게 여기 보면은 한자로 무하유지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는 no problem 인 그러한 곳이에요. 학생이 공부하지 않아도, 어른이 돈 벌지 않아도, 아내가 밥하지 않아도 그래도 되는, 뭐 좀 얘가 안 좋다. 어쨌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억지로 하지 않아도 괜찮은 마을에다가 그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러면 피곤할 때 그 밑에 가서 쉬고 장기 두고
참차고 그 나무를 꼭 이렇게 찍어서 죽여야지만 그 나무에 쓸모가 있겠느냐. 그 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서 쉼터를 만들게 하고 너도 그 밑에 가서 쉬어라. 죽진 않을 거 아니야, 최소한. 쉰다고 죽일 일이 없잖아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지. 너는 아직까지도 네가 생각하는 유용성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잣대로만 세상을 보는 거야. 저는 이 장자의 이야기 있잖아요. 이 비판한 거. 해자가 장자를 비판한 거. 지금 자네의 말은 이처럼 크기만 하고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걸세. 이게 나는 인문학의 운명인 것 같아요. 너무 큰 얘기여서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어느 순간 거들떠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렇게 큰 얘기 그동안 고민 안 해봤잖아요. 읽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손에 이 장자가 잡혀있다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이미 반쯤은 장자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치를 전환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것이 가장 큰 쓸모로 전환되는 그러한 땅을 장자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화유지양이 장자에게 천국이에요. 그 사람을 쓸모라고 하는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잣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곳. 유용성과 무용성으로 그 사람을 보지 않는 곳. 저 사람은 나한테 이익이 될 거야, 손해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지 않는 곳. 세상의 사물도 저건 나한테 쓸모 있을까, 쓸모 없을까 등으로 그것을 보지 않는 시선. 그죠? 이건 나한테 귀한 거고 저거는 천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분법적인 사유라고 하고 이분법적인 태도라고 할 때 장자가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건 뭐겠습니까? 그런 너의 기준이 확고할 리가 없다. 너는 그거를 확고하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지만 사실은 그거는 토대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네가 늘 무용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야말로 가장 유용한 것일 수도 있다. 너는 사물을 볼 때 너의 관심 안에서만 사물을 보지만 그 관심을 좀 지우고 다른 시선으로 본다면 그 사물의 본래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한 의미에서 소요유라고 하는 제1편의 주제는 노는 거고요. 어슬렁거리기고 이걸 통해서 자유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 자유에 도달하려면 첫 번째가 인식의 높이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가 인식의 또는 관점의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장자는 오늘날 시대가 스피드 시대잖아요. 내 체력과는 아무 관계없이 차에 앉아서 다리만 밟으면 100km가 훅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초고속의 시대. 그래서 핸드폰도 얼마나 빨리 이게 되느냐, 뭐 4G냐, 3G냐, 4G냐부터 시작해서 뭐 LTE다, 뭐 쫙 깔렸다 말았다, 뭐 이런 거로 하는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도가 지배하는 시대라고요. 오늘날의 시대가. 속도는 굉장히 경쾌한 발걸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걸음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자동차에 치면 죽잖아요. 우리는 그 속도에 도취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유용한 것들을 쓸모없다고 생각하면서 밟고 가거나 지나쳐가거나 하진 않았을까요? 기차가 만들어지고 나서
시간만 단축된 게 아니라 공간도 단축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시간이 단축된다는 얘기 뭔지 알겠죠? 공간이 단축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걸을 때는 여기서 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걷는 처처가 다 볼거리잖아요. 다 보고 걷는다고요. 그죠? 근데 KTX를 탔어.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휙. 밖에 경치를 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봐도 제대로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압축시킨 것이 아니라 공간을 압축시켜버린 거죠. 근데 바로 그 공간이 우리가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 공간이에요. 그리고 나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살고 있는 그 공간이죠. 온갖 생명들이 거기에 뿌리 내리고 거기서 삶을 유지하고 있어요. 내 공간이 아니라고 휙 지나쳐갈 만큼 그렇게 쓸모없는 공간이 아니라고.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속도에 동치돼서 내 공간과 내 시간만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다른 모든 존재를 지나쳐가 버린 건 아닐까요? 그러한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다시 느리게 바꾸는 것도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느림의 철학을 장자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장자는 빨리 읽으면 안 돼요. 천천히 읽어야 돼요. 천천히. 천천히 읽으면서 장자가 나한테 뭔 얘기를 하는지 대화도 한번 해보고, 나도 장자한테 뭐라고 좀 얘기도 해보고, 야, 나는 너같이 생각 못하겠다. 나 힘들어 죽겠다. 야, 넌 왜 이렇게 생각했니? 이렇게 말하기도 해보고, 책가도 말하고 책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천천히 음미하듯이 씹어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책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여태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살아왔다면 어찌 보면 삶의 유용한 순간뿐만 아니라 무용한 순간도 음미하며 씹으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될 때 관점은 또 바뀌고 우리는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참된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쓸모를 그동안 쓸모없다라고 말했던 거기에서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